국가기관이 하던 사업을 몽땅 다 재벌 대기업 경제 어렵다는데 말로만 경제 어렵다고 하고 이번 총선 4.13 총선인데요. 유권자가 무려 100만 명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재래국민 선거 득표에서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등을 했습니다. 37.8%의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대선 후보자님 여기 계셨는데요. 네. 과반이 넘는 압도적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지난 그 후보자로서 감사의 인사를 한번 보내주시죠. 정말 그 선거에 대한 정성스러운 태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제기해 드린 얘기인데요. 해안 말기이신 재외동포께서 휠체어 타시고 산소통이시면서 투표를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뭐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투표장 가서 투표 한 표 하시고 또 똑같이 비행기 타고 집에 돌아가시고 무엇이 이 분들을 움직였을까요? 아마 생각해보면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투표하러 갈 만큼 내가 살았던 조국이 중요하다. 그런 걱정이 앞섰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다 내 나라 잘 됐으면 좋겠죠. 네, 그 마음 덕분에 우리 당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었고 진통도 있었습니다. 또 집을 나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27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당이 제대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지금의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약칭은 더민주인데 왜 민주당이라 부르질 못하느냐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우리가 버린 민주당을 누가 등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 수 없이 더민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통합을 통해서 그 간판을 김민석 전 의원이 지키고 있다가 이제 대선 앞두고 우리 세력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저 먼저 백의정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지킨 이 간판을 당원동지 이름으로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 없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름을 찾게 됐던 것이고 다행히도 더 민주와 민주당을 나란히 중앙선거위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당은 그래서 큰 통합의 의태를 만들고 이 자리에도 대선 주요 후보가 계시지만 우리 당에 어떤 누가 경쟁하고 붙더라도 제가 할 일은 저는 문심이 아닙니다. 추심은 중심입니다. 중심 잘 잡고 공정하게 해야지만 정말 애당심도 속에서 우러나오고요. 그래서 더 역동적이게 되고 그래서 국민이 요즘 여론조사하면 60%가 정권교체 해달라입니다. 60% 지지를 받는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강에 가서 빠져야 되겠죠. 날 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보니까 시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의 밤의 여인이 낮의 여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하던 사업을 몽땅 다 재벌 대기업 경제 어렵다는데 말로만 경제 어렵다고 하고 뒤로는 꽃감 빼먹듯이 등을 쳐가지고 800억 목돈을 가로채 갔습니다. 그걸로 한식을 세계화한다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나 한식을 세계화하겠다는 것은 문광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빼앗고 재벌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대통령의 밤의 여인과 또 이상한 수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 기강이
혼용무도하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리석어서 나라가 무도해졌다. 그런 것이 올해의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입니다. 기가 찰 나로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들었으면 잘못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잘못들 있는데도 이걸 가리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와중에 북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안보가 큰 구멍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자꾸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참으로 불안한 겁니다. 오히려 나라의 지도자는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목숨이 생명이 인질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어떤 깊이나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도 국군의 날 남쪽으로 넘어오세요, 여러분. 누가 그걸 듣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남북의 이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이때 우리 말 없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역시 남북한을 잘 긴장을 관리하면서 이끈 지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해법 이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또 민생이 숨구멍을 틀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 무엇보다 지름길이 정권교체입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얼마 전에 경제교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재벌 대기업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이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초동 치시고 아픈데도 한 표 찍어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자극이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당이 해야 될 과제가 바로 첫 번째 통합이고 또 그 통합을 발판으로 해서 민생을 위해서 정권교체를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당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불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인민주회의는 각 나라에 있는 조직 하나하나가 정말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강과 정책 그리고 활동 내용을 알리고 또 한인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계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 시작됐던 2012년 총선 대선 그리고 지난 4월의 총선 모두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우리 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우리 대표자님들 비롯해서 우리 한인민주회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대선에서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우리 재외국민 유권자 수가 대략 한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도 아직 2012년 총선 대선 또 지난번 또 총선 두 번의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10%를 채 넘지 않았습니다. 대선에서는 10%를 조금 넘겼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재외국민 유권자들께서 더 많이 유권자 등록을 해주시고 또 더 많이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해 주신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님께서 좀 더 이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다음 대선에 나갈 정말 좋은 후보분들이 많습니다. 이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협력을 해 나간다면 저는 뭐 다음 대선에 상대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문제없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된 힘이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나라를 개혁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제 교체를 해내는 그런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대권 주자들의 지지도 합계가 여권의 대권 주자 지지율 합계보다 월등 높습니다. 이러고도 못 이기면 아까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항해에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정말 아주 탄탄해졌고, 또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어서 아마 다음 대선 때는 정말 총동원해서 우리 제외 계신 유권자님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낼 것입니다. 그런 기적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당의 행사로 들어오시긴 했습니다만 정말 지금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에 폭염이 하도 지긋지긋해서 정말 지금 이번 가을은 좀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 아주 추미애 대표님 성씨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계절인데, 당의 행사로 오셨지만 또 머무는 동안 아주 좋은 시간 되시기를 그렇게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200년 전에 미국에서 노예운동하면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0년 전에 여성한테 참정권을 주라하면 그 여성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50년 전에 독립 안 된 나라에서 독립운동하면 그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발전해 왔고 그 푸엔티 정신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오대양 육대지에서 대한민국을 가슴에 담고 또 우리 당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당원 동지들을 뵈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도 추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 양대 선거에서 부족하지만은 우리 당을 위해서 참 생업을 기도하시고 많은 투표를 해서 여하간에 타당에 앞서게 해준 데서 당의 살림과 조직을 책임진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에도 깨야 보배입니다. 구슬은 널려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구슬을 좀 깨워주셔가지고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 대표께서 말씀도 하셨고 우리 추미애 의원님도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워가지고 그 깨려는 노력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동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백을 믿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역량과 기량을 믿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년에 저는 이 몸을 불태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제가 공천을 이 당에 28년 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강남, 분당, 인천 연수에서 우리 민주당이 당선되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돈 벌고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리타이어하고 분당 가서 대부분 보수층 나이 많은 분들 사는데 이 강남 분당이 우리 당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또 인천 연주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도 유권자들이 감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선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월락불이천. 이 말은 하늘에서 있는 달은 하나입니다. 하나지만은 모든 오대국들은 다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달이 잠시 숨겨져 있더라도 하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고 또 우리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은 그분을 보듬고 지킬 것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